3월 달에 읽은 책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총 8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번외로 소개해드릴 책이 2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봄꽃이 피는 기분 좋은 4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3월 달에 읽은 책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총 8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번외로 소개해드릴 책이 2권 있습니다. 총 10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외국 소설이고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넬라 라슨의 소설 패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소설이에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패싱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흑인이 백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해요. 흑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중에 백인 혼혈이거나 아니면 다민족 혈통인 경우에 이 흑인의 특징이 외관상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외관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백인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인종차별의 대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한 방울의 법칙이라고 하죠. 한 방울의 흑인 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에 혼혈 인종 중에 몇몇은 백인으로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서 패싱, 즉 자신의 혈통을 숨기고 백인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인 아이린은요, 어느 무더운 날에 현기증을 느끼고 백화점에 있는 카페로 몸을 쉬러 갑니다. 아이린은 흑인이지만 굉장히 밝은 피부색을 지녔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 백인인 척하면서 카페에 서비스를 즐기죠. 일시적인 패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아이린은 이곳에서 어렸을 적 친구인 클레어를 만납니다. 클레어도 피부색이 굉장히 밝은 흑인인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백인 남편과 결혼해서 백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우연을 계기로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벌어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느끼는 아주 미묘한 감정을 잘 잡아낸 소설인데요. 제가 이 소설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단지 패싱, 단지 인종차별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두 여인을 패싱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각자의 아주 다양한 일을 겪는 고유하고도 개별적인 욕망과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개별인들이잖아요. 이 소설은 그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패싱의 소개를 보고 완전히 인종차별이나 패싱만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소설 중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기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인상 깊고 좋았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넬라 라슨의 작품을 이번에 처음 읽어보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작품들도 좀 읽어볼 예정이고요. 동명의 영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도 찾아볼 예정이에요. 자, 제 3월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로 넬라 라슨의 패싱을 추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서수 작가님의 Help Me Sister.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등장인물 수경의 집에는 4명의 어른과 2명의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4명의 어른들 중에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어요. 수경의 경우에는 직장 동료에게 수면제 든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성폭행 미수 사건을 겪거든요. 그 충격으로 회사를 퇴사한 상태고 수경의 어머니 또한 이러한 수경을 돌보느라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경의 아버지와 남편 또한 각자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가족의 경제적인 곤란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수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을 시작으로 가족들이 각자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들의 그런 녹록지 않은 사정이 담긴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젠더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 청소년, 노년층 이슈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소설이라서 완벽하게 지금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후세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지금 이 사회 세태의 어떤 한 조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주인공들이 뭔가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 사회의 한계가 좀 절절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빛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읽을 때는 정신없이 읽게 되고 읽고 나면 묘하게 좀 여운이 오래가는 소설이었어요. 소설에서 본 내용이 자꾸만 그 삶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헬프 미 시스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2가지 버전이 있어서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사놓고 오랫동안 못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 읽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읽어서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력주의가 공정한가? 즉,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고 그런 말이 정말로 이상적이기만 할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에 주목해보는 책입니다. 즉, 능력주의의 이면과 한계를 살펴보는 거죠.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요, 그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입니다. 주로 평등과 능력주의가 묶여서 발언이 되죠. 국내외 여러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좋았던 점이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구호죠. 모두가 평등하게 운동장을 달리게 하겠다. 그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능력주의의 어떤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주의를 넘어서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가? 이 답을 제공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판 속에 가려진 어떤 숨겨진 것들을 보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번역서기도 하고 말들도 좀 어려우니까요. 모르는 말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천천히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큰 지적 즐거움을 여러분께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전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시어도어 다이먼의 배우는 법을 배우기. 저는 뭔가 인문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예상하고 샀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배우기라는 것은 인문학습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법에 가깝습니다. 뭐 피아노나 운동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 책의 영문 제목에도 스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문 제목을 미리 봤으면 책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체감상으로는 기술을 익히는 법을 배우기가 더 잘 어울리는 책이었어요. 뭔가를 배울 때 무조건 막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배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의 움직임이나 심리 상태, 그리고 긴장을 완화하는 법, 이렇게 기술을 익힐 때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다만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일단은 추상적인 언어가 좀 많다고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균형을 회복한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런 문장들은 사실 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라는 거의 속성인 것 같아요. 기술은 개개인이 각자 다르게 몸으로 익히는 거니까요. 이게 개별적인 경험인지라 이렇게 책으로 옮겨놨을 때는 뭔가 좀 공허하지 않았나?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 관성적으로 버릇처럼 취하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금 체크해보고 수정해 나가기에는 좋은 책이었어요. 현재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배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법을 배우기였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두 책은 제가 한꺼번에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이다희 작가님의 책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 책은 89년생 엔잠러 김경희의 비낭만적 밥벌이입니다. 이거는 제목에 그냥 제 이름만 넣으면 그냥 저예요. 제목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들어가는 두 책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달에 프리랜서 혹은 뭐 엔잠러와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리랜서가 그래요. 어디 뭐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사수도 없고 소속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사 직종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가 좀 적죠. 교류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프로젝트성, 단기적 교류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알려줄 사람,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좀 물어보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달래보고자 자꾸만 이런 책들에 좀 기대게 되더라고요. 두 책 중에 이 책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에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노하우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있거든요. 뭐 계약서 작성, 비용 지급,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디서 일을 얻어야 될지, 일정이나 건강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이런 보물 같은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 프리랜서로 일한 지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제가 몸소 부딪히면서 배워온 것들도 이 책 안에 담겨 있고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 놓치거나 익숙치 않은 부분들도 담겨 있어서 정말 많이 공부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자, 다음 책인 이 책.
비낭만적 밥벌이는요, 뭔가 수다와 한풀이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은 내 일에 대해서 막 수다를 떨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나 일하다 보니까 뭐 되게 어이없는 일 있었다? 혹은 뭐, 나 저번에 이거 놓쳐가지고 일 완전 망했잖아. 이런 수다들이요. 그런 다사다난한 사연들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진짜 많이 웃으면서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뭔가 활자로 수다 떠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통쾌하면서도 찌질하면서도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삶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모든 노동이 어느 정도 불안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었어요. 일하는 노하우와 일하는 삶의 고단함, 보람과 재미있음을 다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목정원 작가님의 산문집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이번 달 저의 그 색채를 완전히 바꿔준 책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정말 강력 추천해드렸죠. 공연예술 비평가인 목정원 작가님이 정말 시처럼 아름답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우리는 예술이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고 무언가의 감흥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밀도 높게 느껴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스며들고 있는지, 이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싶다, 이런 게 갈증이 날 때가 있는데 이 책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보여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요, 하나하나의 공연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런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잘 즐길 수 있다면 내 삶도 혹은 내 글도 이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워질까? 이런 좀 욕심과 갈증이 들고요. 제가 지금 계속 갈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은 그런 좋은 갈증을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증들이 일상이나 예술, 생각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바꾸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산문집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박연준 작가님의 소란이나 한정원 작가님의 시화산책 이런 산문집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목정원 작가님 산문 읽으면서도 그런 유려함과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의 산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 가까이 두고 자주 펴볼 것 같습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한 꼭지씩. 그럴 때마다 제 삶이 굉장히 더 멋지게,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읽은 책이지만 앞으로의 제독도 훨씬 더 기대되는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위에서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클래식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박종호 작가님 책입니다. 풍월당의 대표이시기도 하죠. 아까 목정원 작가님 책을 읽고 이번 달에 클래식에 빠져가지고 한참 들었었는데 그 활동에 도움이 돼보고자 보기 시작한 책입니다. 제가 클래식을 잘 몰라서 공부하려고 책을 막 찾았는데 대부분의 클래식들이 작곡가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목차를 보면 뭐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정보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싶었던 기초 클래식 책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즉 클래식을 왜 들어야 되며 어떻게 들어야 하며 이런 걸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클래식을 딱 들으려고 했을 때 부딪힌 난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난감한 것들. 예를 들면 여러 작곡가와 음악가들이 연주한 각기 다른 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어떻게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지? 연주회는 무슨 기준으로 골라서 가보면 좋지? 너무너무 어려우니 클래식 용어들과 상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책을 찾는데 마침 이 책의 목차가 딱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서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이런 질문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진짜 클래식 첫 책으로 좋은 책이었어요. 다만 이 책을 저같이 클래식을 처음 막 공부해보려는 사람이 읽으면 뭐랄까요, 좀 약간 거리감을 주기도 해요. 클래식 특유의 어떤 경직성, 배타성, 엘리트적이고 뭔가 말 그대로 클래식한 그 까다로운 이미지?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작가의 신념을 모르겠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감정적으로 자꾸 튕겨져 나가는 느낌, 자꾸 혼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초보자가
작은 실수를 하면 굉장히 막 이 문화의 결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원래 클래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좀 배타적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다른 책들을 여러 개 또 사보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또 다른 신념과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혹은 클래식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즐겨야지만 더 멋지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연주회 갈 때 이 책 읽고 또 들고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말 공부하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박종호 작가님의 클래식을 처음 듣는 당신에게 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트로 때 이번 달에는 번외의 책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렸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릴 책들은 번외 책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들은 제가 쭉 끝까지 펴보고 있는 책들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장씩 조금씩 넘겨보고 있는 책들이라서 그래요. 자, 첫 번째 번외 책은요, 하루 클래식 공부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한 장, 한 곡씩 공부하면서 들어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저도 그냥 뭐 하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하나씩 들어보고 한 장씩 읽어보고 이렇게 이 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요, 클래식이라는 게 완전 백인 남성의 영역이잖아요. 책으로 공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다 그 사람들의 음악을 접하게 되는데 이 책은 여성과 유색인들의 연주도 골고루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인물들이야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계속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번외 책은요,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입니다. 마크 포사이스 책이에요. 제가 워낙 영어에 약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막 토익 공부처럼 막 단어만 조르르륵 외우고 이렇게 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런 걸 워낙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어원이랑 그런 문화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단어 하나 이렇게 외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씩 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어원 이야기 진짜 재밌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외워도 그냥 거기에 스토리가 따라오는 게 좋거든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공부하실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월에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그중 2권의 스페셜 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2권의 책도 따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번 달에는 뭐 책도 책이지만 아주 다양한 재미들을 좀 찾아가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또 책 덕후이니만큼 이런 재미의 시작에는 항상 책이 있기도 했지만요. 자, 아름답고 따뜻한 요 4월에 우리 공부기 여러분들도 책과 함께하는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책과 영상들 들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